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265쪽. 그냥 60으로 그랬나요? 265쪽. 국내 건국 준비 활동. 앞전 시간에 했던 내용의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해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체제 정비입니다. 윤봉길 그거는 다 아실 거예요. 윤봉길 그거 연도 암기하셔야 돼요. 네. 이봉창, 윤봉길. 이 사람들 단체가 뭔가요? 한인 외국단이에요. 한인 외국단 누가 이끌고 있나요? 백범 김구선이 이끌고 있는 거 아시죠? 한국강복운동단체연합회, 한국강복운동단체연합회. 이거 하기 전에 뭘 알아야 될까요? 조선민족혁명당 잡아야 되겠죠. 여기 누구죠? 김은봉이죠. 네, 김은봉이 만들었죠. 이게 일명 뭐죠? 유일당 성격이죠. 민족주의 계열하고 사회주의 계열과 연결된 중이죠. 김원봉 플러스 조소왕, 김원봉이 중심이 되었고 조소왕, 그 다음에 지창천 같은 인사가 만드는 게 조선민족혁명. 줄여서 뭐라고 그러지 아까? 조민혁. 됐죠? 사회주의 계열 중심으로, 즉 사회주의 계열 중심으로 이 단체를 끌고 가려고 하는 데 대해서 반발이 일어나죠. 누가 탈당합니까? 조소왕과 지청천이 탈당하죠. 조선민족혁명당을 만들었을 때 김구 선생은 여기 가입하지 않죠. 그죠? 이렇게 가지 않죠. 그죠? 색깔이 안 맞잖아요. 김어봉 사회주의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만든 단체가 한국강복운동단체연합회라고. 한국강복운동단체연합회라고. 되게 길어요. 그죠? 이건 9급에 잘 안 나오고 예전에 7급에 주로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렇다고 9급 한 사람 몰라집니까? 알아야지. 한국강복운동단체는 되게 길어요. 김구 선생님 중심으로 끌고 간 단체가 한국강복운동단체연합회입니다. 즉 조선민족혁명당을 별개로 만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충칭에 대한 부분, 충칭정부 가겠습니다. 상하이에서, 그죠? 1919년에 만들어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충칭까지 가겠다. 자, 지도 그려볼게요. 그냥 글로 공부하게 되면 한계점이 있으니까 봐. 여기가 상하이잖아, 그죠? 상하이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임시정부를 만들었다고. 근데 일본이 추격했을 때 이렇게 해서 총 이렇게 왔어. 이게 충칭정부라고. 뭐야? 내륙에 있는 거야. 주로 우리가 바닷가 쪽을 향해서 이동했던 것들이 이제 내륙으로 이동했어. 그만큼 뭐죠? 일본군의 남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더 이상 일본에게 버틸 수가 없는 거야. 점차 내륙 깊이 이주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걸 충칭 임시정부로 한다. 자, 이 앞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상하이 임시정부하고 충칭 임시정부만 시험에 출제된다고. 여기가 거의 대부분 집중된다고. 상하이 처음 만들었으니까, 그죠? 봐봐. 여기 연해주 정부, 그죠? 상하이 정부, 한성 정부, 세 개 합쳐서 만든 게 하나로 통일되잖아. 잘 나올 수밖에 없지. 김구 선생 여기까지 이동했잖아. 김구가 만든 게 충칭 임시정부 만든 거죠, 여기까지. 그럼 충칭 임시정부 내용을 물어보다니, 요걸 물어보든 이걸 물어보든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볼 거다, 임시정부는. 내용을 물어보거나, 그다음 임시정부 강령을 물어보거나. 오케이? 그렇다 해서 달랑 요게 아니라 이런 흐름도 알아야 되는 뜻이죠. 이렇게 쭉 내려오는 흐름들도. 어떻게 합니까? 설명 듣고 계속 한번 보세요. 계속 알 때까지. 모르면 계속
물어도 공부해줘도 안 돼. 어떻게? 선생님 있잖아. 와. 물어보면 되지 뭐. 이어서 갑니다. 충칭에 대한 정보. 40년. 주석제입니다. 주석제. 이게 몇 차 개헌이죠? 몇 차 개헌이냐고요? 4차 개헌입니다. 4차 개헌입니다. 주석제 4차 개헌입니다. 주석제란 한 사람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을 다 가져가는 거야. 독재죠. 그죠? 독재 정치잖아요. 근데 김구 선생한테 독재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지. 뭐라 물어? 강력한 리더십. 혼란의 시기에 최소한 한 사람이 권력을 잡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끌고 나가는 방식을 택했다는 거예요. 한국 독립당 봅니다. 김구 선생이 원래 만들었던 한국 국민당, 지청천이 만든 게 한국 독립당, 그 다음에 조선이 만든 한국 독립당, 지청천이 만든 게 조선혁명당이에요. 근데 김구 선생이 꿈은 뭐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이 꿈이었어요. 첫째도 둘째, 셋째 다 독립이 꿈이었어요. 독립당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이미 조수왕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수왕이 얘기하지. 조동시, 우리 임시정부 여당 정부를 갖다가 당신이 만들었던 그 당명을 우리 여당으로 쓰고 싶소. 그래서 충칭 임시정부 여당 정부가 한국 독립당이 됐어요. 그걸 줄여서 우리는 한독당이라고 줄여요. 김구 선생 해방 이후 국내에 귀국한 다음에 죽을 때까지 한국 독립당이라는 명칭으로 살아요. 그죠? 그래서 한독당이라는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건국 강령 발표. 41년에 충칭 임시정부에서 건국 강령을 발표합니다. 첫 번째, 조수왕의 삼균주의를 수용한 거야. 삼균주의란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정치, 경제, 교육. 이게 다 돈 들어간 일들이거든요. 보시면.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나요? 정치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죠. 그죠? 요즘 선거 비용과 우리 정부에 다 예산을 넣어주잖아요. 경제도 엄청난 돈일 거고. 그 다음에 교육. 교육을 사교육을 했을 경우에 그 당시에 이런들 생각을 보면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은 학교를 입학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국가적 예산을 통해서 정치 자금으로 쓰자는 겁니다. 정치,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경제 모든 비용을. 약간의 무슨 냄새가 납니까? 좋게 표현하면 선거 공영제라고 하는 냄새가 나겠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사회주의 냄새 좀 나는 거예요. 왜? 조수왕의 사상이 약간 사회주의 계열의 냄새가 풍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수왕은 민족주의 계열이 맞아요. 아셨죠? 통일 이후에 조수왕은 사회주의 계열, 약간 중도 좌파적 성격을 띠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의 이 삼균주의 자체가 냄새가 좀 납니다. 그 다음, 보통선거연 공화정입니다. 이거 밑줄 그어야 됩니다. 보통선거연 공화정. 보통선거는 뭔지 아시죠? 모른다고 또 물어보면은 보통선거 뭡니까? 보통 사람이 하는 거 물어보면 안 된다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하는 게 뭐야? 투표권은 뭐야? 2장이 아니라 1장 주겠다는 뜻이야. 이걸 보통선거라 불러. 1인 1표제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해봐.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한테 표를 한 10장, 100장 줄 수는 없잖아요. 학생들은 그냥 학생 공부하면 안 돼. 하나만 필요하겠지. 이렇게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인 사람, 빈자인 사람 관계를 다 한 표를 주자는 거야. 공화정. 공화정 뭘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 대신에 뭐죠? 참정권이죠. 국민의 참정권, 즉 투표권이잖아요. 투표권을 통해서 우리의 대표를 우리가 선출하는 방식을 택하는 우리 뭐래요? 이걸 공화정이라 하더라. 그래서 대한민국 뭐라고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대표를 뽑는 거다. 이보다 공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낙하산이 아니잖아. 누가 심어주는 거 아니잖아. 네. 의무교육 실시. 그다음에 주요 생산시설의 국유화. 약간 사회주의 냄새가 좀 나죠. 네. 초기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김원봉이 조선혁명당의 조선의용대가 1940년 한국 강복군에 합류했습니다. 이게 별표 5개짜리 얘기했습니다. 독립운동사 할 때 별표 5개짜리. 이게 고등학생들이 보는 시험에도 맨날 5개, 수능에도 5개. 근데 공무원 시험에 이게 5개인데 난이도가 높은 시험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김원봉의 조선민족혁명당이. 자, 봐봐. 조선민족혁명당. 여기 나와 있죠? 조선민족혁명당의 의용대가 42년 강복군에 합류하게 됐다.
이게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고등학생들한테 20년, 30년 독립운동 살지 않고 요것만 들랑 외우게 되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외우는 거예요. 답은 맞히되 물어본 내용 전혀 몰라요. 근데 공무원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가끔.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 이거 암기해서 갈래? 그래 한 사람도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밑에 가봅니다. 혁명당 밑에 한국광복군에 합류했다. 주석의 김구, 부주석의 김규식, 국무부장의 김원봉이 줄거든다. 네. 김원봉이 여기에 국무부장. 네. 여기 강복군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강복군의 대장은 지청천이에요. 그리고 여기 김원봉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봐. 여기서는 김원봉이 짱이었잖아. 그리고 지청천이 밑에 있잖아.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지청천 밑에 김원봉이 들어간 거잖아요. 김원봉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독립운동에 있어서 내 지혜 고와 높고 낮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야. 내가 필요한 것에 내가 활동을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김원봉이 밑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보면 어떻게 죠? 대단히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고집세기보다는 독립운동한 데서 그 의미는 없다고 본다는 거거든. 되게 어떻게 유연하다고 봐야 돼요. 포용적이다. 예, 그래서 김원봉 하면 우리 보통 이제 사회주의자로 낙인 찍혀 있고 현대사는 그렇게 합니다만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게 되게 이 사람이 유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높은 사람인데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 지 고하를 막나는 내 필요한 것에 가서 내 몸을 바칠 수 있다는 거. 대단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이런 지도자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데올로기를 빼고 난 다음에 이데올로기를 탁탁 털고 난 다음에 단순하게 어떤 정치면 정치, 우리나라의 발전에서 이런 사람들이 좀 희생정신이 좀 필요해요. 우리 정치는 전부 다 지금 이제 뭐가 실종됐어. 지금 보시면 그죠? 정신 하나도 없죠. 네. 잘했으면 쓰겠습니다. 강령은 여러분 좀 읽어봐 주시고 다음 페이지 한국광복군 가보겠습니다. 너무 잘 나오죠? 한국광복군도요. 여기 보시죠. 지청천이 그죠? 지청천을 중심으로 그죠? 충칭에 창설됐다. 꼭 잡으셔야 됩니다. 1번 지문은요. 그 다음에 한국광복군 행동준승 9개 항이 체결되었다. 중국 국민당 정부와 체결. 군사원조를 지원받았다. 군사원조를 지원받았다. 아쉬운 점 뭘까요? 중국 국민당 정부의 통제를 받아요. 우리 마음대로 전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총지휘권은 장제석이 끌고 다니는 국민당 정부에 있어요. 네. 예산을 전부 다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보호받는 생각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 받아들일게요. 독립성이 약간 훼손됐다고 봐야 되겠지. 대일 선전포고 41년에 태평양 전쟁 발발 중 일본의 선전포고 성명을 발표했다. 4번 김원봉 전 일부가 병력이 편입됐다. 조선민주혁명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경마자 의용대 일부 병력이 한국광복군에 합류했다. 방금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여기 42년 정도 끊임없이 물어볼 겁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게 됐다. 영국군과 함께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포로신문, 정보수집, 선전활동에 참여했다. 이들 영어도 가능한 친구가 일본어 2개, 2개국어가 가능한 애들이 여기 가서 참전하게 됐다. 포로신문, 그 다음에 심리전. 얘들 잠깐 언급드렸죠. 반대편 일본군 복장을 입었던 애들이 한 조선이 있단 말이죠. 그때 마이크 잡고 선전활동 한다고. 대표적인 노래가 뭐라고 그랬죠? 아리랑, 아리랑 부르고 저쪽에 들릴 거 아니야. 그럼 저쪽에서 또, 우리 노래 금방 할 거 아니야. 쟤들도 조선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같은 사람끼리 싸워야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거리를 주는 거지. 일종의 심리전이에요. 그 다음에 국내 정치인권 최근에 잘 나오는 문제예요. 김구 선생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는 얘기예요. 자기는 애교적 노력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쟁취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에요. 강복군은 조직을 만들긴 했지만 강복군에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강복군 중에 일부를 빼다가 만든 게 정진군이에요. 이게 1945년 9월에 직접 서울로 군사를 끌고 진격해서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거야. D-Day를 9월로 잡은 거야. 그래서 훈련을 열심히 빡세게 시키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어떻게?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해버렸다고. 그럼 저절로 우리가 어떻게? 독립이 쟁취됐다는 거.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독립이 쟁취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45년 9월에 가려고 했던 것들이 실패하고 말았다는 뜻이 포기하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해방됐으면 즐거울까요? 힘들까요? 괴로울까요? 즐겁죠? 싸우지 않고도 해방했어요. 그러나 김구 선생은 이걸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백범일지에 기록이 나와 있어요. 울어요. 소리내어 옵니다. 누가?
김구 선생이요. 이유는요. 자기의 해야 할 몫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해방된 나라에 조국에 귀국했을 때 자기 몫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왜? 대부분의 모든 애국자들은 다 무장투쟁했던 사람들이야. 내 목숨 걸고 총칼로 쐈던 사람들이야. 근데 김구 선생 아니잖아요. 임시정부를 끌고 나왔던 지도자, 리더십을 발휘한 지도자였을지 모르지만 다 모든 사람이 무장투쟁할 때 이 사람이 이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걱정했던 부분이 아니라 다를까 해방된 정부 김구 선생이 왔을 때 역할이 축소되기 시작해요. 결국 김구 선생 훗날 안두희에서 암살당하기까지 보면 되게 안타까운 인사이기도 해요. 네. 268쪽 조선 독립동맹 최근에 잘 나옵니다. 별표 기본입니다. 42년 중국 하북 지역에서, 하북이 여기입니다. 여기 지도 보세요. 여기입니다. 하북이 거의 하남이잖아요. 그죠? 하북, 하남. 중화민국의 북쪽, 남쪽 줄임말이에요. 하북 지역에서 사회주의 계열 김두봉을 주성을 결정했던 김두봉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김홍범 밑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대장 나 저기 보내줘. 그죠? 저기 어떻게 중국의 팔로군들하고 힘을 합친 애들이잖아요. 그죠? 네. 김두봉은 저거요. 네.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의 팔로군과 힘을 합쳤던 사람이잖아요. 김두봉. 중국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팔로군과 누가? 김두봉이 힘을 합쳤다. 김두봉이 끌고 간 게 뭐죠? 조선의용대 하북지대란 말이에요. 이 둘이 가서 실제로 일본 애들하고 싸워서 승리하잖아요. 그 전투가 뭐예요? 호관영 정투에서 실제로 승리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공무원 시험 이런 게 출제가 안 됐단 말이야. 왜? 김두봉이 사회주의 계열. 그냥 요즘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지문에 나온단 말이야. 이 정제 우리가 승리하게 됐다고. 그리고 삼국 42년에 김두봉이 의용대를 끌고 나온단 말이야. 끌고 나와서 만든 게 지금 조선 독립동맹이라고요. 그리고 만든 게 뭐죠? 조선의용대 하북지대였잖아요. 그죠? 이제 뭐가 만든 거예요? 이게 만든 게 뭐예요? 조선의용군이 만들어진다고. 지금까지 의용대였잖아. 이제 뭐가 만들어진 거야? 의용군이 만들어진다. 이걸 구분하라고.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이제 되게 힘들어진다는 얘기야. 자기 세력을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래서 조선인들 만들어진 게 이제 무정이라는 사람, 김무정이라는 사람을 총대장으로 앉히잖아요. 김두봉과 김무정에 의해서. 또 무정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 세력에 의해서 사회주의 계열 사람들이 뭉치게 된다고. 그리고 훗날 누가 손잡습니까? 이 사람이? 조선의용군. 누가 손잡아요? 얘들 손잡는다고. 다시. 자, 중국도 해방이 됐잖아. 그지? 중국 해방된 다음에 중국 애들하고 뭉친다고. 중국 공산군 애들 뭉친다고. 여기 누구예요? 마오쩌둥하고 손을 잡는다고. 그죠? 이 두 세력과 손을 잡는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중국을 통일한다고. 중국 통일 과정에 누구를 몰아냅니까?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를 몰아냈잖아요. 그래서 쫓겨 도망가죠.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타이완. 오늘날이 뭐죠? 대만까지 도망간 거잖아요. 그 지금 현재 시진핑이 뭐야? 하나의 중국을 위해서 어떻게 대만 먹으려고 하잖아요. 미국이 어떻게 무슨 소리 하십니까? 줄 수 없습니다. 동북아에 아시아에 공산을 맡겠습니다. 우리 민주 세력이 가겠습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만 사람 어떻게? 우리와 비슷해요. 북한은 사회주의 계열의 나라를 만들고 우리는 어떻게? 민족주의, 즉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대만과 거의 비슷해요. 그 쟤들은 통으로 먹으려고 하고 북한도 우리 통으로 먹으려고 하고 거의 형태가 비슷해요. 그 대만과 우리 처지가 거의 비슷해요. 네. 둘 다 미국의 보호하 있는 나라들입니다.
어때? 좀 흐름 이해 가셨죠? 네, 이랬던 김두봉이 해방을 맞이하지 어떻게 되나요? 45년 해방 맞잖아요. 김두봉이. 어디로 넘어가요? 북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힘을 합쳐요? 김일성과 누가? 얘들이 10만 군이 어떻게 김일성의 부대하고 손을 잡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인민군이 된다고.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날 얘들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10만 대군이. 얘들이 10만이란 말이죠. 소노영군 애들이 10만이 인민국을 복장하고 우리 어떻게 남쪽으로 내려와 일으킨 전쟁이 뭐야? 6.25 전쟁이에요. 우리는 막 밀렸잖아요. 그죠? 대구, 낙동강 정토가 밀려버렸잖아요. 3일 만에, 이틀 만에 우리 서울이 함락당하고. 왜? 얘들은 산전수전 공중 다 겪은 애들이 우리 남쪽에는 뭐야? 대한민국 국군들 어떻게? 훈련소 한의실 훈련 받고 북방 휴전선에서는 어떻게? 무기도 변변치 않고 전략도 변변치 않고 또 하필 그날이 일요일이야. 다들 장교들 애출해박, 사병들도 애출해박, 휴가 텅텅 비어 있다고. 새벽 4시에 몰려왔어요. 그죠? 우리 근처가 이렇게 찍힌 애들 몇 명 있다고 쑥 탱크 몰고 들어가니까 엄마하고 도망가는 거지 뭐.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게 6.25 전쟁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 되게 뼈아픈 역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김원봉, 김두봉 거의 출제 안 됐어요. 근데 요즘 김원봉, 김두봉 다 출제돼요. 꼭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쭉 내려가 볼까요? 조선 건국 동맹 가겠습니다. 일본 애들의 언제까지 우리를 집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운형 중심으로 조선 건국 동맹이 만들어진 여운형 밑으로 있습니다. 여운형. 임시정부의 외교부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인물이고 국내에 들어와서 해방을 대비해서 조선 건국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이원영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된다. 앞에 이게 조선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꼭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앞으로 조선, 고려 이런 나라 들어가면 전부 다 뭐예요?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오케이? 한국, 대한 들어가면 뭐예요? 다 민족주의 계열이에요. 대한, 한국,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선 들어가면 전부 다, 고려 들어가면 전부 다 사회주의 계열이다. 건국 방침 하나 봐주실래요? 건국 방침. 민족 제국주의 세력 구축, 조선 민족의 자유와 독립 회복, 민주주의 국가 수립, 노동자, 농민, 대중 해방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됐죠? 이 정도까지만 지워도 됩니다. 오른쪽에 여운형 모습 한번 봐주시죠. 여운형. 그 다음에 박한영 봐주시죠. 북한에는 김일성, 남쪽에는 박한영이 대표적인 사회주의자, 책임자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팔로군 모습 봐보시죠. 팔로군은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 군이 아닙니다. 누구죠? 마오쩌둥 부대들입니다. 마오쩌둥에 의해서 중국이 공산화가 됐고 중국이 통일됐어요. 그죠? 근데 마오쩌둥은 성공했나 실패했나요? 독립을 하는데 역할을 했어요. 정치인을 끌고 나가는 데는 마오쩌둥은 실패했어요. 왜요? 공산화 결과 생산성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먹고 입고 배울 환경이 안 돼서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마오쩌둥이 물러나야 됐어요. 그래서 마오쩌둥은 중국을 금고하는 데 공을 세웠지만 나라를 일정 부분 끌어올리는 부분을 실패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중국을 오늘날에 만든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날처럼 오늘날 중국 만든 게 등소평이에요. 덩샤오핑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등소평 그러는데 덩샤오핑에 의해서 오늘날 중국의 기초가 뿌리게 됐어요. 즉 사회주의 체제에다가 자본주의를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왜?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를 느꼈다는 거지. 그걸 완성한 사람이 오늘날 누가 시진핑인 거예요. 또 등소평하고 시진핑의 아버지는 같은 사회주의 운동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시진핑의 아버지가 예전에 그 시기에 지방으로 유배 같은 사람의 자식이 시진핑인 거예요. 지금 오늘 시진핑인 거예요. 그 시진핑의 권력을 잡고 다시 복권시킨 거예요. 등소평의 자본주의를 갖다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더 개방시켜서 발전시킨 게
시진핑이죠. 근데 사회주의 체제라는 게 언젠가는 바닥이 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중국이 영원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욕망 커지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권력을 잡고 싶고 힘을 가지고 싶은데 정부에서 엉두르잖아요, 이제. 언젠가는 사회주의도 중국도 몰락하지 않을까. 왜? 원래 러시아 몰락하고 있잖아요. 동구 공장은 이미 80년대 다 몰락했잖아요.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중국이잖아요. 물론 베트남도 좀 있긴 합니다만 약소국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중국이 이제 무너지면 사회주의는 거의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도 중국과 우리는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봐주셔야 됩니다. 페이지 넘겨갑니다. 270페이지. 국제사회의 움직임입니다. 국제사회의 움직임. 근현대사가 좀 어렵죠. 그죠, 여러분들? 그죠? 일까요? 살질 않았잖아요. 그 시대를 갖다가. 40년대 산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40년대면 여러분 할아버지쯤 나이 때는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할아버지도 잘 모르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만큼 어렵잖아요. 또 어려운 이유는 뭐죠? 자료가 더럽게 많잖아요. 우리가 구석, 현석이 자료가 별로 없잖아요. 할 게 별로 없잖아요. 딱딱딱 몇 개만 하면 되잖아요. 자료가 너무 방대에 다 남아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중에 우리 치사 선택해야 되니까. 카이로, 얄타, 포츠담만 잡아봐. 카얄포 잡아봐. 카얄포 동그라미 암기해야 되고. 카얄포. 카이로에담, 얄타에담, 포츠담. 10년에 한 번씩 나올 겁니다. 오케이? 한 2년 전에 나왔거든요. 앞으로 나올 일 특별한 거 없어요. 순서만 잡아보겠습니다. 카이로, 얄타, 포츠담. 카이로 갑니다. 우리가 지금 해방이 되지 않은 상태, 43년이니까 영국, 미국, 중국의 정상이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통일시킨다. 적당한 시기라는 단어도 알아두시고 영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인디코스도 알아두셔야 돼요. 통으로 다 잡아요. 그래서 일본 선이 빨간색까지 다 잡아놨어요. 우리나라를 적당한 시기에 통일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카이로에서 미, 영, 중국 정상이요. 얄타회담 갑니다. 미국 루즈벨트, 처칠, 영국의 소련 스탈린 등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밑에 볼까요? 신탁 통치가 미락되었고 밑줄 그어서이고요. 신탁 통치가 미락, 비밀수를 약속을 했고요. 한국의 38도선 밑줄 그었습니다. 38도선이 분할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옵니다. 얄미운 38선. 38선에 대한 얘기가 처음 미락됐다. 포츠담 갑니다. 포츠담. 한국의 독립지혜 확인. 지금 미국 누즈벨트가 졌어요. 그리고 미국 트루먼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했어요. 미국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야가 바뀌기 때문에. 오늘날에 공화당하고 민주당 바뀌듯이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국의 정책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트루먼으로 해서. 자, 갑니다. 트루먼, 영국의 애틀리, 중국의 장제스 대표들이 회담했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고 전쟁 범죄 처벌과 언론, 종교, 사상의 자유 보장을 요구했다. 포츠담 결과 갑니다. 카이로 선언 이행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네. 이거 봐요. 적당한 시기에 그죠? 적당한 시기에 독립이나 인디코스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포츠담 이 독립에 대한 부분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이것만 잡으시면 돼요. 아주 심플하게 썸머리 하세요. 네, 카얄포의 내용만 살짝 몇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거 38도 분할 논의 이거 나눠줘도 됩니다. 3번만 체크할게요. 3번만 혹시 모르니까. 동그라미 3번. 미국이 소련의 38도 군사 경계선을 제시했다. 소련이 동의했다. 이거만 동그라미예요. 가끔 소련이 제시해서 미국이 수용한 것처럼 보는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38도선 경계 분할 논의할 때 그때 당시 정보, 인포메이션이 뉴스와 신문지상에 소련이 우리에게 38도선 분할해도 우리가 미국에도 소련에서 엄청난 반감을 표시했어요. 그래서 실상은 소련이 아니라 우리 미국이 했다는 겁니다. 그거만 체크하겠습니다. 현대사회로 가보겠습니다. (276페이지) 갑니다. 276페이지. 충칭정부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정부. 아까 얘기했죠. 상해 임시정부가 충칭정부가 나온다고. 충칭정부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째 줄. 1941년 보통선거를 통한 민주공화국, 이거 다 이해가 안 된다. 보통선거가 뭔지, 공화국이 뭔지. 조상이 제창한 정치, 경제, 교육의 삼균지를 골자로, 거기 밑줄 그어 삼균지.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이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람한테 국가의 모든 이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다는 거예요. 요즘 생각 뭐예요? 사회주의 국가잖아, 그죠? 거대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했다. 건국강령갑니다. 그 밑에 그림입니다. 또 그림 봐서 조선의 삼균지 기념비 천안 있는 독립기념관의 입구에 가면 여기 비석이 있어요. 예. 있는데 학생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예. 쑥 입구로 바로 들어가게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간건이 있는데 기억이 없어요. 일본 홍익인간,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정부 이름 들어가 있죠. 홍익인간 들어가 있죠. 정치, 경제, 교육, 균등, 동그란 칩니다. 정치, 경제, 교육, 균등 그대로 반영했죠. 조상에. 그 다음에 5번 보시죠. 토지와 대생산기업, 국유화, 중소기업의 사용. 국유화를 찍었습니다. 그다음 6번에도 별표. 적산의 국유화. 적산의 국유화. 적산 농지란 일본 애들이 우리 조선에 와가지고 이걸 자기네 자산 또는 재산을 만들었다가 도망가고 이 땅만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됐든 공장이 됐든 이걸 적의 재산이라서 적산이라 불러요. 일본이 농사짓던 땅, 일본이 운영했던 공장, 적의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어떻게 목숨이 약간 도망가 버렸잖아. 재산권 행사도 도망갔지. 왜? 원체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가만 안 놔두지 우리가. 그지? 생각해봐. 매일 나를 괴롭혔더니 그럼 놔두겠어요? 너 이씨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도망가 버렸어. 얘들이 사용됐던 재산과 공장과 이런 사람은요 적산 농지라 불러요. 이걸 국유해야 된다 할정했다. 오른쪽 조선 독립동맹 이미 했던 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조선 건국동맹입니다. 조선 건국동맹 기초로 잡으시면 됩니다. 조선 건국동맹 44년 8월입니다. 해방되기 전에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둘째 줄에 예운영, 그 다음에 셋째 줄에 안재홍만 찍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건국준비활동, 조선 총독부 치안권 이선 이양 교육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45년 8월 10월이죠. 8월 10일인데 우리 15일 날 해방이 되잖아요. 그죠? 총독부의 수뇌부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죠? 경복궁 총독부, 일본 총독부들은 얘네들의 패망을 알고 있어요. 인지하고 있어요. 이들이 가장 큰 고민거리가 나라가 많은 슬픔도 있지만 당면한 과제는 뭐야? 조선에 와 있는 일본인들이 있어요. 자국인들이 있어요. 이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배에 태워서 일본으로 가냐가 가장 큰 관건이었던 거예요.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 우리에게 부당한 얘기, 부당한 해를 줬던 우리가 가만 놔두겠냐고, 우리 성질에.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그동안 쌓였던 게 몇 년인데. 해방되는 순간 어떻게 우리 폭발하겠지. 그럼 지들이 가장 안전한 기국이 위험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면 국가, 행정부 책임 있는 사람을 만나서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럼 총독부들이 우리나라에 유력 인사들 찾아가서 이걸 건의하는 거야. 물어보는 거 어떻게 했냐고. 다 거부해요. 나는 책임 못 집니다. 책임 못 집니다. 내가 하지 말해서 안 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만 안 놔두지. 그 말 안 듣지. 그렇잖아요. 김구선이 나고 국민 여러분, 일본인들이 패망해서 돌아갈 겁니다. 안전한 귀국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말하겠냐고요. 말한다고 우리 말 들어주겠냐고요. 그분들. 김구가 뭔데 말 들어요. 우리 가족, 우리 형제들 갖다 괴롭히고 죽였던 사람 가만 안 놔두지. 내 재산 빼앗은 사람 안 놔두지. 그렇잖아요. 무법 천지전에 법이 없는 시절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법이 없잖아요. 일본 법에 따라서 갔는데 이제 법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가만 안 놔두지. 얘들이 어떻게 찾아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얘들이 이제. 여러 다 반대했다. 근데 누구 하나를 받아들였다고? 몽양, 여운형이 오케이 하고 받아들인다. 알았어. 근데 조건이 있어. 이렇게 한다고. 그 조건 제일 밑에 봐봐. 첫 번째, 정치범과 경제범을 즉시 석방할 것. 우리 독립운동가 석방해달라는 얘기. 둘째 줄. 서울에 3개월간 식량을 확보할 것. 왜? 해방이 된다면 혼란이 빠질 거야, 경제적으로. 3개월치 식량을 우리가 확보할 거다. 세 번째, 치안 유지와 조선의 정치활동 불간섭하지 말라는 얘기.
청년, 학생, 노동자, 농민의 조직활동에 대한 간섭하지 말라. 불간섭. 노동자, 농민을 건국사회에 동원하는 데 절대로 간섭하지 말라. 일단 일체 간섭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해방대학을 대입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손을 냈대. 이게 옵션이에요. 조건부였어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여운형이 만든 게 조선 건국 준비일, 줄여서 건준이라 불러. 동그라미 쳐, 건준에 동그라미 쳐, 건준. 앞으로는 계속 건준 얘기할 거야. 해방 이후에 최초의 정치단체로 조선 건국 동맹을 모쳐. 이거 앞에다 필기 하나 하세요. 이거 지문이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건 지문이 제일 잘 나와. 위원장의 여운형, 부위원장의 안재용, 좌우익 인사를 포함시켰다. 여운형은 중도 좌파, 안재용은 우파. 우익 세력인 송진우 계열이 불참하는 등 송진우 밑줄 긋습니다. 건준의 여운형과 송진우 같은 사람이 같다고. 안재용. 네, 말 잘못했어. 여운형과 안재용 같은 인물이 같다고. 그런데 송진우와 김성수도 건준에 참여하고 싶어 해요. 얘들은 일본 유학파들이에요. 유학파들 그 당시 나름대로 지식인들이었어요. 머리 영리한 지식인들이었어요. 근데 20년대 후반부터 얘들이 어떻게 했어요? 약간 친일 성향을 띠는 애들이에요. 안 받아줍니다. 누가? 얘들이. 됐어 이 자식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한다고. 갈 데가 없잖아요. 앞으로 해방 앞두고 있는데. 그럼 얘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김구 선생이 올 거야. 난 김구 선생을 갖다 추대할 거야. 이걸 봉대론이라 불러요. 왜? 누가? 여 선생하고 안 선생이 안 받아주잖아요. 그래? 그럼 다른 길을 모색해야 되겠는데 그 모색이 뭐예요? 앞으로 김구 선생이 앞으로 올 거야. 앞으로 대한민국 해방되면 올 거야. 그 사람을 초대해서 이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어 이렇게 한다. 투게더 적어놓을게요. 이 사람들 같이 공부하고 싶어. 투게더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다고. 김구 선생 해방되고 왔어. 그지? 그럼 어떻게? 성준은 어떻게 추대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김구 선생이 뭐라 할까? 야, 여운형이 안 받아주는데 내가 너를 받아주라고? 야, 임마 자식들아, 됐어 이 자식들아. 또 퇴짜 맞았어. 아니 생각해봐. 친일했던 성향을 가진 사람을 내가 내 편을 만들어 같이 일을 한다? 그럼 나도 꼭 같은 색깔이 돼버린다고. 그렇지 않나요? 빨간색하고 놀게 되면 빨간색이 되고 까만색하고 놀면 까만색이 될 거란 얘기야. 그럼 얘들 어디로 가야 되지? 오갈 데가 없었잖아요. 그럼 독자 노선을 그럼 우리끼리 만들자. 그래서 한국 독립당을 만들어. 줄이면 뭐라고 할까? 한독당이 돼요. 오케이? 조선인민공화국 바로 쭉 내려갑니다. 조선 자르시고 이민 자르시고 공화국 자르시면 돼요. 45년 9월 미국이 들어오기 이틀 전인 9월 6일 건국 준비에는 미국과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기. 여기 밑줄 그어야 됩니다. 우리 줄여서 인공이라고 줄여볼게요. 인공. 모든 사람이 역사가들이 다 그걸 줄여서 얘기합니다. 인공. 동그라미 쳐 인공. 미국과 협상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기 위하여 쭉 밑줄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조선인민공화국이었다고요. 아직 이승만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승만을 주석에, 여운형을 부주석으로 했습니다. 이승만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승만이 주석이 되는 거예요. 왜? 좌우 이렇게 연합을 하나 만들게 한 방법이에요. 이승만은 우익이고 여운형은 좌익이니까. 그다음 한계,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공산당 계열이 주도하는 자익정부의 성격을 띄었고 이승만은 기구하지 않았고 김구는 참여하지 않았고. 요거 밑줄을 그어야 돼. 김구는 기구하지 않았고 이승만은 아직 참여하지 않았어요. 인공에. 국내의 성준이나 김성수는 인공을 비판해. 왜? 원래 갔으면 비판할 일이 없잖아요. 너는 됐어야만 했잖아. 그죠? 너는 빠져 그랬잖아요. 비판하였고 총칭 이정부를 지지하였다. 누가 비판해? 얘들 인공을 비판하고 누가 송진우, 김성수 비판하고 누구를 갖다가 초대했다고? 충칭 임시정부 김구 선생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막 박수 치고 있다고요. 그 얘기잖아요. 충칭 임시정부를 지지했대. 그 다음에 남한에 상륙한 미군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미군은요, 기억 잘 하셔야 돼요. 미군은 대한민국 어떤 정부도, 어떤 조직도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 충칭인 임시정부도, 여기 있는 인공도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단체든 정부도 인정하지 않아요. 미국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되게 시험 잘 나와요.
결과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봐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삼국의 예상회의, 외무장관 회의를 한다고. 아셨죠? 그 결과 미국과 소련이 뭐가 결정됐습니까? 신탁통치 몇 년간 하는 걸로 5년간 하는 거 결정됐다고. 미국이 어떻게 1945년 9월 달에 짠 하고 어떻게 인천 아파를 통해 배를 끌고 메가더 사령을 쫙 온다고. 여기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 쭉 갔다. 이 재물판을 쫙 내려서 상류 서울까지 올라간다고. 이렇게. 봐. 그럼 결과 5년 동안 통제됐잖아요. 이들을 위해서. 그러면 남과 북이 어떤 상황에 맞는지 보라고. 남은 누가 통치하느냐면 미국의 하지 중장이 직접 신탁 통치를 하게 된다고. 보셨어요? 신탁 통치. 상대방 맡겨서 우리 통치를 한다. 왜? 우리가 정부가 없기 때문에. 법이 없기 때문에. 미군에서 하지 중장인 별 3스타야. 3스타 하는 거야. 자, 그럼 북한은 러시아가 하기로 했잖아요. 러시아는 미국과 다른 방법을 택했다고요. 신탁 통치 결정을 했지만 러시아 군인들이 와서 직접 통치하지 않아요. 러시아 군만 북한 쪽에 주둔할 뿐이지, 얘가 주둔할 뿐이지 정치는 하지 않아요. 대신에 누구를 끌고 왔어요? 지금의 할아버지. 그 아저씨 할아버지 누구죠? 김일성을 끌고 와서 얘가 북한을 끌고 나가는 지도자를 만든다고 러시아에서 만드는데 이때 나이가 32살쯤 됐어요. 야전을 했잖아요. 우리 김일성이 무슨 전투에서 승리하죠? 보천 승리하고 튀어서 어디로 도망갔다? 러시아로 도망갔다. 러시아에 보호가 있다가 해방이 되자 여기에 김일성을 파견해서 오늘날 북한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신탁 통치에 결정됐지만 실제적인 남과 북의 통치 방식은 다르다고. 여기는 김일성을 만들어서 정부를 끌고 나가는 거고 우리는 미국 하지 중장에서 신탁 통치를 하고 그리고 정부 수립 이후에 얘들이 빠져나가는 방식을 택했다. 신탁 통치 몇 년 만에 하기로 했죠? 5년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몇 년 만에 신탁 통치 끝나나요? 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되기 3년 만에 끝난다고. 우리 남쪽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아? 대단한 사람들잖아요. 뭘 길게 짧게 하면 끝내야지 이렇게 딱 끝내잖아요. 법도 다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아쉬운 건 북과 따로따로 놀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지금까지 진짜 있습니다. 이걸 반대한 사람이 누구야? 김구야. 한 번째지만 다시는 합치기 어렵습니다. 반대했어요. 결국 김구선의 말이 맞죠. 결론을 맞게 됐잖아요. 지금 해방된 지 언제인데 45년에 해방돼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70년이 넘었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조선인민공화국까지 됐고 별도의 단체법입니다. 정치단체 난리가 좌우익 세력 활동 279쪽. 송진우 임시정부 봉대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봉대론 설명드렸습니다. 오케이? 김수성진우가 여운형에 가서 빰 맞고 나서 야 우리는 총칭정부와 김구선을 추대할까 이걸 봉대론이라고. 김구선이 나가지고 어떻게 얘들 뜻을 받아들였다 거부했다? 거부했다. 됐어 임마. 그럼 얘들 떨어져 나간 거 만든 게 뭐라고? 한독당이라고. 우리 정당 하나 만들지 하는 게 한독당이에요. 독립적성중앙협의회 이걸 독촉이라고 불러요. 이승만입니다. 네, 독촉. 한국독립당 김구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독립입니다. 한국민주당 아 잘못 적었다. 쏘리. 왜 이렇지? 이렇게 적어야 돼요. 네, 한국 김성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민주당 조선인민당 여운형, 조선공산당 여운형 등의 기사단체가 있었다. 그 280페이지 한번 봐보시죠. 메가더 사령 포고문이 가끔 나올 겁니다. 45년 9월 9일 1조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이 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조의 별표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몰라 이건 안 하셔도 되게 외우기 좋습니다. 군정기간에 영어를 동그랗게 쳐요. 영어를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씁니다. 공용의 밑줄로 씁니다. 언어 원문과 조선어
또는 일본어 원문 간의 해석 또는 정의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영어 원문을 기본, 영어 원문을 기본, 애매모호한 부분 영어 원문을 기본. 자기들이 쓴 글을 샘플로 담겠다는 뜻이에요. 네. 지금이야 우리가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많아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시기에는 뭐 영어 하는 사람 몇 사람이 안 돼가지고요. 이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다. 페이지 넘겨갑니다. 밑에 그 세력들은 이쪽 박스에 내용 읽어보시면 됩니다.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286페이지 모스크바 삼상회의 회때 내용이 좀 반복되어 있습니다. 개최 미영소 예무장관만 밑줄 그을까요? 네. 뭐 대통령이니 뭐 내각이니가 아니라 예무장관, 일명 이걸 삼상회의라고 합니다. 같은 말로 예무장관이 같은 말로 뭐라 한다? 삼상회의. 세 개 나라의 예무부장이 예상이라는 예무장관, 예상의 줄임말입니다. 삼상회의. 대통령이 아니라 예무장관 3명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갈랐다. 합의 내용 두 번째 갑니다. 임시정부 구성을 원조할 목적 미소 공동회의를 썼습니다. 미소 공동회의를 적었습니다. 이 결과 해방되고 난 이후에 46년, 47년 두 번에 걸쳐 합니다. 화살표 하시고 46, 47 이 두 번에 걸쳐서 미소 공동회의가 결체됩니다. 46년, 47년 두 번에 걸친 미소 공동회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만 내용을 돌출하지는 못합니다. 3번의 동그라미 칩니다. 최고 5년 기간으로 4개국이 신탁통치를 결정한다. 신탁통치. 믿고 맡기세요 뜻입니다. 맡길 탁자입니다. 믿을 신, 맡길 탁. 가끔 우리 신탁은행 있지 않나요? 은행 중에 신탁은행 있죠. 네. 맡길 탁, 믿을 신, 믿고 맡긴다. 이 4개 나라에 5년입니다. 동그라미 5년에 말장난 가끔 칩니다. 근데 우리 몇 년 만에 끝냈다고요? 3년 만에 48년 8월 10일 우리 정부를 만들었으니까 3년 만에 끝낸 거죠. 우리 이렇게 스피드를 좋아하는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예. 5년을 3년을 한주겠다. 2주일 이내 미소 공동회 대표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래서 미소 공동회가 개최되죠. 어디서 이루어지나 장소가요? 장소 어디야? 미소 공동회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야. 합의했으니까. 그 장소가 어디냐고. 지금도 서울에 남아있어. 서울에 있어. 서울에. 장소를 물어본다면 덕수궁 석조전이에요. 지금도 남아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끔 그냥 꼭 찾아가 봤으면 좋겠다. 덕수궁 가면 꼭 봐달라. 서울시청역에서 내리셔서 우측을 살짝 져서 올라가셔서 좌측을 살짝 커브들면 덕수궁이 보입니다. 맵에서 3천을 끌고 들어가시면 덕수궁을 볼 수 있고 석조전 별도의 비용을 추가해서 접수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대신 석조전은 그냥 가고 싶다 가는 게 아니라 인터넷 예매를 해야만이 날짜 잡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숫자를 제한하기 때문에. 수십 번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한번 볼까요? 박스. 어떤 사람들이 신탁통치에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보겠습니다. 이승만 계열. 신탁통치, 반탁, 김구, 반탁, 자익계를 처음에 반탁, 추, 찬탁. 중도계열은 신탁통치에 대한 일단 보류. 결국 뭐야? 모든 세력들 전부 다 반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여러분 천천히 보세요. 여러분 집에 어머니, 아버님이 있어서 가정을 끌고 나가죠. 부모님들 경제활동을 통해서 여러분 끌고 나가죠. 그런데 선생님이 가서 여러분 가정을 이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선생님을 좋아하긴 합니다. 그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와서 이러쿵 저러쿵 간섭하면 응원하겠어요. 그죠? 나이 먹으면 아버지가 엄마가 살짝 간섭해도 되게 싫은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자, 봐봐. 자익계만 봐보면 돼. 자익도 처음에는 반탁했어요. 그러나 추후 찬탁으로 돌아섰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 오른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46년 3월입니다. 결국은 실패했어요. 내용은 물어보지 않아요. 신탁통치의 성공, 미소 공동위원회
성공, 실패 여부만 물어봐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의 주장과 우리 주장이 서로 달라요. 즉 입장하는 사람들이 달라요. 신탁 통치에 찬성 받는 사람 모두 받아들이는 사람이 미국의 입장이에요. 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왜 찬성하는지 반탄 들어보겠다는 얘기야. 근데 미국은 러시아는요. 오늘 러시아는 소련은요. 반대하는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찬성하는 사람 들어보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의 그 이데아 자체부터 달린 거예요. 이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정읍 발언 갑니다. 별표를 한 3개 갑니다.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된 이승만은 정읍에 내려갑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내려가서 마이크를 잡습니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합니다.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한다고 주장했다고요. 이 주장은 여러 많은 민족주의 지도자들에게 충격을 주게 됩니다. 왜? 남과 북이 이걸로 계획해서 찢어지는 계기가 돼버릴 수 있는 거니까. 영원히 분단국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과 북이. 그러니까 민족주의 계열이 막 김구 선생부터 해서 전부 다 비판하는 거지. 아니 이승만 또 나라 팔아먹을 일이냐고 난리가 났어요. 네? 충칭에서 그러더니 또 그러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정읍발언 그 다음에 니은번 갑니다. 김구는 1차 미소 공동 결렬 후 반탁운동을 근본으로 하여 좌우합작과 남북통일 실현을 주장합니다. 이때 헤어지면 영원히 볼 수 없습니다. 주장한다는 거예요. 김구 선생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볼까요? 조선 형편사 법인, 조선 정판사 소공동에 있는 정노구입니다. 서울 정노구 소공동에 있는 정판사라고 하는 인쇄소입니다. 인쇄소에서 2조 지폐를 찍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이 결과 미국에 의해서 사회주의 계열들이 이제는 도망가야 되는 사회가 됐습니다. 해방된 전국의 미국의 입장은 민족주의 계열, 사회계열 차별 두지 않고 똑같이 대우를 했어요. 그러나 정판사 2조 사건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에 대한 소탕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럼 사회주의 내려가야 돼? 서울에 살 수가 없잖아요.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제주도까지 내려가게 됐어요.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철도 노조를 만들어서 파업을 주로 했던 것들,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산업 현장에서 파업을 주도했던 이런 조직으로 밑으로 지하 조직으로 스며들게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정판사 2조 집회 사건 한 페이지 넘겨갑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잠깐만요. 두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우합작 운동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면 3번 봐보세요. 좌우합작 7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합작이 7가지 원칙을 통해 하나의 조직을 만들었어요. 볼까요? 삼상의 결정에 따라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미소 공동 속결을 설명을 발표할 것, 지급법, 토지개혁, 유상몰수, 체감매상에 대한 무상분배. 이건 이론상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실천이 어려워요. 왜? 땅을 돈으로 사가지고 백성들 공짜로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국가가 무슨 봉이에요? 주면 고맙지. 백성 입장에 좋죠. 공짜로 주면 좋긴 한데 국가의 무한 책임이 일어나는 거죠. 그 빚은 누가 감당해야 돼? 이론상의 내용이에요. 뜻은 되기 전에 이론상 되게 실천하기 어려운 법 중에 하나예요. 친일파 반역자, 처리할 법 만들자, 정치범 석방 테러 행위를 중단하자. 그 다음에 시옷, 언론, 집회, 출판, 교통, 투표 보장하자. 우리 보통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를 보장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특별하게 뭐가 들어가나요? 교통하고 투표만 적으면 돼요. 교통과 투표에 대한 보장을 해달라, 자유로. 그럼 결과적으로 좌우합작위원은 실패합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국내 2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왜 실패? 트루먼 독트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트루먼은 그 당시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리스와 터키 공산활동 지지란 말을 보겠습니다. 자, 봐봐요. 러시아가 사회주의 체제를 만든 여러 동유럽 국가 상당수가 사회주의 체제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폴란드, 유고, 슬로바키아 뭐 이런 나라들 있죠? 그 발음 되게 어려운 나라들 이름 되게 많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입니다. 동유럽 국가들 전부 다 사회주의 체제를 편입돼 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가장 비상에 걸릴까요? 미국이 비상에 걸리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싸움이 시작된 시기야, 딱 이 시기가. 45년 해방되고 난 다음에.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국가 체제.
그다음에 러시아 중심의 사회주의가 체제가 만들어진다. 서로 치열한 유치 작전이 벌어졌다고. 이때 가장 큰 문제가 그리스와 터키라는 나라가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렇게 미국 쪽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럼 미국 입장은 어떻게? 이 터키하고 그리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즉 반대급부 일이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마샬 플랜이에요. 마샬 플랜 봐요. 마샬 플랜. 이 사람들에게 경제 지원을 해주는 뜻이에요. 경제 지원을 해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즉 미국의 외교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반도 외교 정책이 바뀌게 안 바뀔까? 바뀌겠지. 왜냐하면 미국의 기침 하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몸살 누워서 침대에 누워야 돼. 그만큼 영향이 커. 미국의 영향이 큰다고. 그래서 미국의 기침 하나 놀래는 상황들이에요. 그럼 놀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미국이 어떻게 됐어요? 경제난이 심각해졌잖아요. 달러가 너무 비싸졌잖아요. 달러가 세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미국도 인플레이션 현상, 우리도 똑같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 인플레이션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고 했잖아요. 다 달러를 쓰잖아요. 같은 달러를 통용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 번째 갑니다. 동서냉전에 따른 미국의 외교 정책이 변화하고 옵니다. 무슨 정책? 미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멀리하고 있다고. 그런데 봐봐.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죠? 좌우 합작운동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미국의 본토에서 우리나라에 하지중장하게 전통은 오지 않겠어요? 아저씨들 뭐 하세요? 좌우 합작이라뇨?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결과는 이거 없애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미군이 와서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좌합작위원회는 미국의 대외 정책으로 인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됐어요. 1차가 실패하자 2차를 또 했죠. 또 실패합니다. 왜? 서로 생각이 상반돼요. 상반됩니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러시아에 어떤 생각을 했죠? 찬탁 한 사람만 회의장에 들어오자는 뜻이야. 근데 미국 주장은 찬탁이든 반탁이든 다 들여보내서 그 사람 의견을 들어보자는, 청취해보자는 거야. 뭐가 좋을지 도출해보자는 거야. 생각이 다르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국내 실패 유가입니다. 이승만의 단독 정부 외교활동. 이승만이 미국에 건너서 단독 정부 외교활동, 외교적 노력을 또 펼치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원합작위원회 여운형 암살 미뤄둔다. 여운형 암살 47년 7월입니다. 가끔 이럴 때 이런 지역이 나옵니다. 우리가 48년 8월 15일 날 선거가 이루어지거든요.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 뽑아지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운형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X입니다. 여운형이 재헌국회의원 당선 X 적으시라고 해요. 헌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처음 만드는데 이걸 재헌국회의원이라고 불러요. 헌법을 만드는 제정한 거. 이게 7월 17일인 거 아시죠? 그래서 재헌절이라는 얘기 하죠. 우리 헌법 처음 만든 게 7월 17일이에요. 공포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걸 재헌절이라고 하죠. 헌법을 제정한. 이때 국회의원을 선출하거든요. 우리 헌법을 만들 수 있는. 이때 여운형이 당선됐는지를 갖다가 당선 유무를 물어본다고. 이게 48년이야. 48년 50총선거야. 근데 한혜전이 47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당연히 당선될 수가 없지. 출마 자체도 안 되는 사람이니까. 이걸 가지고 살짝 말짝 넣지만 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익의 총에 맞아서 여운형은 어떻게 보면 좀 불운의 아이콘이긴 한데 이 사람은 중도 좌익이에요. 사회주의 계열인데 중도예요. 중도. 완전한 빨갱이는 아니고 중간 정도 됐어요. 미국 사람들 가장 좋아했어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지도자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 김구 선생은 말이 안 통해. 민족주의가 딱 막혔어. 남과 북은 하나 됩니다. 말이 안 통하. 다른 말 하면 미국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운형은 다 듣는 거야. 그래서 여운형 암살과 김구 암살은 되게 복잡한 미묘한 상황들이 막 얽히고 설켜있어. 진실은 아직 몰라요. 진실이 아직 드러난 게 누가 여운형을 죽였는지 누가 김구를 죽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안타까웠을 거예요. 네. 뭐 민족대 지도자들 뭐 사회주의결도 있고 민주주의 결도 있습니다만 막 이렇게 암살당해서 죽는 거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 시기에 막 이런 게 비일비재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289 남조선 가두정부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291쪽에 대한민국 정부 설립은 조금 쉬어갈까요?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